자, 이제 계속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관련한 쟁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쟁점은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요약집 기준으로 살펴를 보시게 되면은 기반 시설의 분류라고 해서 159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건 위생 시설하고 환경 기초 시설 이것만 이제 외우시면 된다. 지금까지 문제는 그러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 위생 시설의 도축장 종합 의료 시설 장사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기초 시설의 하수 폐폐빛이라고 해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 빗물의 저장 및 이용 시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에도 지금 이제 총 7개의 분류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는 2개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보더니만 나머지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하여튼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못 외운다. 이게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방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해서 하수 폐폐빛 해서 답 몇 번? 3번이라고 하는 거에서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지금 어디에 속한다? 바로 환경 기초시설에 속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기반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폐차장 답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가 맞겠죠. 근데 이제 이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의 분류 중에서 제일 뒤에 있는 2개 그룹을 가지고 구성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다라고 2개라도 똑바로 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라고 하는 거. 자, 자동차 정정 세분할 때 이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은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의 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은 159페이지 하단부에 도로는 7개의 도로로 세분을 할 수가 있다. 광장은요 5개의 광장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자동차 정장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 나왔으면 똑같은 문제 패턴으로서 도로의 종류할 때 교통광장 이딴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해서 요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요걸 답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도시군객시설 사업 등을 시행을 함에 있어서 자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조건부 인가할 수 있고요. 조건부로 인가를 함에 있어서 인간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측해 한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나머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읽어서 볼 거 없어요. 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4번 집은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이슈가 돼요. 그래서 5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1개라도 똑바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160페이지 가서 도시군객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등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보니까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면 도시군객시설 결정고시라고 돼 있고요. 자 이때 개발 행위가 금지가 되게 된다. 건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출발하죠. 그래서 실시객 인가라고 해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 확정을 가리켜서 실시객 인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실시객 인가와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시행자 중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는 거 동의 없이도 다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2번이나 답을 뽑았던 주제. 그 다음에 요 근래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앞에 뭐라고요? 실시객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할 거. 행정심판.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분할 시행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조건부 인가 해서 인간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자, 이행 보증금 예치기 할 등할시인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이면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비용 부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에 실효 작년에 나왔었죠.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런 걸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서 답이 되는 게 특히 순서 바꿔 나서 답이 되는 걸 찾아내셔야 돼. 그래서 요약집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그걸 읽으시라고 문제 풀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외우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정도로 가야겠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볼 거,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관리격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알아서 민간이 잘 설치를 하는 부분은 어떻다, 굳이 관리격으로 결정할 시력이 없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제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다, 관리격으로 결정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200개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200개가 되는데 그 200개 중에 4개를 예시를 해놨다고 이걸 외워봤자 의미 없는 문제. 앞에 문제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도시군 객시설 사업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1번. 자,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 사업은 도시군 객시설 사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뭐라고?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한다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군 객시설 사업 종류를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오른편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답 나와 있다. 토지주택공사 끄트머리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답 2번 이렇게 구성하죠. 맨날 나오는 거.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은 시행자 지정을 받음에 있어서 동의 받을 필요 없고요. 면적 또 일정한 동의 등 필요가 없다. 원칙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토지공사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지방공사, 지방공단 안 나와. 그냥 토지공사 그대로 내도 사람들 수준이 더럽게 낮아가지고 다 못 맞춰. 그냥 답을 그냥 도배를 해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지문 3개, 4개가 개쓰레기 같은 처음 보는 지문이다 보니까 말려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사업 시행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듣도 보도 못한 얘기. 5번 지문 도시군 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지문. 30회 때 역시 답이 됐던 지문에서, 자, 어찌됐든 토지공사는 어떻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한 50점을 깔아준다고. 그러니까 공법에서 50점이 안 나오면 그거 인생 똑바로 똑바로 안 산 거야. 그래서 자, 이건 반드시 맞춰야 돼. 나머지 지문 다 몰라도. 그리고 제발 지문들을 다 소화하려고 생각하지 마시라.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옛날 문제인데 아니구나. 1번. 자, 국토기획법상 도시군 객시설 등 옳은 것을 고르시에서 도시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관리격으로 결정했네. 뭐를 얘기야? 도시군 객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되고 그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목되게 되면 소위 매수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때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다 매수 청구의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패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라도 알아야지. 3번 용도제 관해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객시설에 대해서 적용한다. 전혀 모를 얘기. 4번 질문. 자, 도시군 객시설 부지에서 관리객을 위반하는 경우 토지 적성 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른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오지라는 거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래 봤었죠. 근데 오지 말고도 더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생략할 수 있다면 다 오른편 이렇게 가는 거야. 법조문에 예외 항목을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삼았고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행정통일 때, 자, 없다 틀린 편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사실은 1번 전혀 모를 얘기 찍으면 안 돼요. 손목을 같이 찍어버려야 돼요. 2번 지문 내용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실시객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때 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자, 이때 토지만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 해서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 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모를 얘기, 4번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패턴 가지고 잡아낼 거. 5번 없다 틀린 편.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26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다루게 될 주제. 자, 도시공개시설 사업 관련해서 허용되지 않는 거. 원래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 아까 토지공사라고 하는 거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하는 거. 2번. 자, 기반 시설의 설치를 조건부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조건부 인가에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개념.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국가시설은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분할해서 작성하게 되는 것,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어려워서 딱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내려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걸 이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의미는 집근 상급 행정기관에게 뭔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보다 한 단계 위 있는 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장관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행정심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서 이 피청구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어려운데 누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피청구인의 의미가 되게 될 테고요. 누구한테? 지정한 자라고 하는 거.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일시 사용하는 거. 이렇게 끊어 읽는 거야. 다 일 없이 읽어봤자 어차피 모를 내용이야.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 소유권 자체를 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박탈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 토지 등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일시 사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지정한 자를 피청구인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 정도로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국토기획법상 광역계획권, 광역시설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국토부 장관, 끝머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광역계획권, 국토부 장관, 도지사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제는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좀 특이하게 나왔었고요. 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도시군객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게요.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할 때 그 사업을 도시군객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도시군객시설 사업 관련해서는 나중에 공동구라든가 광역시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개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의미 없어요. 이 문제도 버려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나오니까 대신 이제 기억하실 주제가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적어 나와야 되지. 지금 아까 문제 요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24회 때 문제 1번 도시지역에서 장례식장 점점점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모르는 지문. 2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매수청구권 인정된다. 틀렸죠?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실시계획 인가도 없을 때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수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이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4번 지문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와 있죠? 행안부 장관이 없다.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비용 분담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가지고 구성할 때 틀린 것을 고시할 때는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읽지도 못해요. 그래서 쓱 보는 거야. 쓱 보는 거야. 그 중에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 이걸 찾아보시는 게 시험 문제 답을 잡아내는 테크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 유일하게 거의 자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만 외워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라도 외우시라고. 그리고 더 큰 중요한 포인트는 시험 보실 때 어차피 모른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구 관련한 설명 틀린 것. 자, 이건 요약 한번 된 거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차례 몇 페이지? 160페이지 제일 하단부 공동구.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구역, 지구, 신도시. 외워달라고 그랬어.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이라고 하는 거,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구지신에 대해서 어떻다? 이때는 공동구 설치를 해야 된다. 숫자도 답이 됐었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구지신, 구역, 지구, 신도시라고 하는 거. 구지신 외우셔야 돼.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심의였었죠. 심의 관련해서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심의가 필요하다 해서 가스관, 하수도관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포인트는 뭐라고요? 심의라고 하는 거. 심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뭐가 된다?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했었고요.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 문제가 25회 때 처음 공동고 나왔을 때 아주 엽기적인 문제를 구성해서 왜 틀렸냐가 아니라 자 그냥 개소리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법에 전혀 없는 말을 써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가 세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걸요.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공동구, 도시공개시설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200만 정도 초과하는 구역, 도시개발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해서 이게 출제 포인트 되겠고요. 공동구 10년마다 몰라 해서 5년마다입니다. 고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머릿속에 쳐넣지 말라고요. 자, 숫자는 기본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숫자 중에 답되는 몇 개는 따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지문 도시공개시설 부재 매수 청구 시 매수문자가 매수하지 않냐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 자 1년 경과되면 자 용도적인 사용들은 건축물에 건축을 할 수 있다. 모를 얘기 전혀 법에 없는 소설입니다. 이런 게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반 신청할 수 없다. 없다니까 틀린 거야. 그 다음에 5번 자 도시공개시설 결정에 대해서 자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서 20년이죠.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다? 20년이 된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 중에서는 1번하고 5번 정도만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슈 28회 문제 도시공개시설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도시공개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년이죠. 10년 경과 3 미시행 그 다음에 실시액 인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지문 자 150만 제곱미터일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에 대해서 다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거 자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답이 됐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맞으니까 나머지 틀린 거야. 4번 지문 자 매년 틀렸어요. 5년마다입니다. 아까 10년마다 해서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매년에서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고시로부터 10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서 20년 얘기가 거의에도 도배하다시피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자 3번 해서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슈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 어떻다 심의 거쳐라. 그래서 이 가스관 하수도관이 아니라 딴 게 나올 수도 있어. 그때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공동구 설치해서 키워드 심의 가스관 하수도관 좀 쉬웠던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좀 공동 관련한 쟁점이 자 7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한 문제는 뭐 의미가 없는 문제고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구지신하고요. 가스관, 하수관이라는 거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 가스관, 하수관 어떻다? 심의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 4문제 중에 3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게 외우고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광역계획군 아까 봤던 주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요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 바로 넣기 문제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객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객시설에 대해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해서 답 5번. 이런 문제를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고요. 해서
이게 이제 거저주는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공법에서 3편 문제가 좀 까다롭다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 공법은 어려우니까 한 반 찾아간다 이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초가 되는 개념을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가볼까요? 국토기획법상 매수무자인 지자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객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건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61페이지 가서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년 경과되고 실식 인가 없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네 번째 지목대 이런 네 가지고 모두가 전부 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때 지자체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아까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 시행자도 매수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축물, 정착물, 토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도 함께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여부에서 매수 청구 있으면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 매수계를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이 숫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6개월, 2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자 통지를 2년 내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자 말장난 하죠. 6개월 내 매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현금 매수만 가능합니다. 근데 지자체 매수 의무자로서 지자체 매수무자 자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자체 매수무자 그리고 자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강제로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게 이슈. 그러면 이제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 매수무자인 경우에는 채권 보상이라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자, 개발행 효과라고 해서 자 일단은 자 매수 거부 결정이거나 매수 결정 통지하고 2년 내 사주지 않았을 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다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요건 이제 27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고요. 요걸로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영역 가보겠습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매수 의무자인 지자체 그럼 이제 얘는 뭐야? 도시군 객시설 채권에서 채권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거의 쟁점만 되고요. 원치 않아도 비업무용 토지 그 가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강제로 채권 보상할 수 있고요. 상환기간 10년 이내. 자, 3번 모를 얘기고요. 4번 질문 비업무용 토지 매수대금 얼마? 3천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해서만 채권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매수무자가 매수기를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 해서 25회 때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25회 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건 채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쟁점으로 삼아냈고 27회 때 문제는 똑같은 것을 갖고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 지금 26회 때 문제 가볼까요? 자, 도시공개시설 부재, 매수 청구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매수무자가 매수계를 결정한 토지 3년 내 매수해야 된다. 숫자 중에 답되는 거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 줄 것. 그 다음에 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2년 내 매수를 할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자체가 매수무자였을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바로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내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를 결정했을 때 허가받아서 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외 공작물의 설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이때는 이제 숫자를 갖고 답을 뽑았어. 그래서 6개월 2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주요 이슈. 그리고 이게 26회 때 5번 질문에 힌트를 줍니다.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자 정해진 경우 즉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 자 이때 아까 현금 보상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꼬리를 물고 구성하는 그런 출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갑소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지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토지주택공사로 사업 시행자라는 도시군객시설 부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토지에서 국토기획법상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롭게 구성했어요. 바로 앞에서 논했던 토지공사 같은 비행정청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채권 보상은 할 수가 없던 것이고요. 현금 보상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매수 의무자 누가 된다? 토지주택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때 갑의 토지 매수 의무자 토지주택공사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은 토지이며 건축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패턴 잡아내셔야 돼. 아까 계속 나오고 있죠. 답은 되지 않지만 토지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건축물, 정착물도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이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 지급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바로 토지공사가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되면은 이 토지공사에는 현금 보상만 아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자체 매수 의무자만 채권 보상할 수 있고요. 자,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자,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숫자 중에 답되는 거 6개월, 2년이라고 하는 거 특이하게 숫자를 갖고 답을 구성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매수 거부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 다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접근하게 되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뭐라고요?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해서 3층 이하의 단독주택까지는 어떻다?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도시공개시설사 아파트고 여기는 이제 극단적이야. 너무 어렵거나 또 무난하게 구성이 되거나. 근데 그 어려운 내용들을 쫓아가시는 것은 썩 좋은 공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고 그 정도까지 잠시 끊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등 확인합니다.